네, 오늘은 아침에 위메이드의 하락을 보면서 동시호가 부감부터 마음 졸였을 겁니다. 악재가 나오면서 어제까지 상승했던 위메이드의 상승이 멈추고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에 대한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. 그 게임업계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사실 게임사들의 작년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. 주주분들이 모든 게임만 엮이면, 뭐 메타버스만 엮이면 막 급등했던 그 상황이었고, 근데 올해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뭐 겨울철에 뭐 성수기다 뭐다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영향 미치지 않겠네요. 예, 제가 봤을 때도 뭐 네.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사실 뭐 게임주 특성상 연말은 뭐 통상적으로 신작 출시가 굉장히 많아요.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게임 업체가 성수기라고 많이 불리는데 올해는 신작 부재에 대한 또한 증시 부진까지 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았나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IT 쪽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. 근데 그 수요가 늘면서 사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. 뭐 최근에 굉장히 좀 그 난리법석이었던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평균 연봉이 개발자가 한 거의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그 코로나로 인해서 IT 인력들을 모셔오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. 심지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뭐 초급자의 경우에는 거의 400에서 500, 중급자는 뭐 600만 원, 심지어 고급자는 700 이상을 불러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었거든요.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인건비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크지 않았나 좀 바라보고 있겠고요. 사실 이 부분들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국정감사 시즌 동안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만 좀 질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체제에서는 그 게임 산업을 좀 살리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전혀 나오지 않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만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사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 글로벌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좀 굉장히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현 정권에서는 그 부분들이 사라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침체기로 오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에는 뭐 그렇게 큰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게임주가 동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개별주 상승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. 즉 각각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뭐 신작 출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를 해서 메타버스든 AR이든 이 부분들이 붙여지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뭐 육성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위메이드가 살짝 반등 오는 게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게임주들의 좀 반등이 보였어요. 물론 그것도 종목별로 다르긴 했지만 그 반등에 대해서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약간 회복 신호는 있었다. 근데 이게 지금 위메이드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소장님은 어느 쪽에 의견을 주시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의견 다 아닌 것 같아요. 오. 그러니까 뭐 일시적 반등 또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둘 다 아닌 것 같고 네. 왜냐하면 모멘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뭐 제4차 산업에 대한 활성화, 뭐 금융 핀테크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이슈는 전혀 없고 개별적인 부분들 신작 모멘텀 아니면은 지금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뭐 전일 그 정부에서 뭐 회의를 했었잖아요. 네. 회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이슈가 나오진 않았어요. 즉 이러한 부분들은 각자 개별적인 부분들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. 다 같이 끌어올리기는 어렵다. 하지만 개별적인 부분들은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요소들이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 게임 업계를 본다면은 전반적인 그 섹터로 보기보다는 각 개별 종목의 이슈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뭔가 이 게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최근에 그나마 이 관련주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
P2E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라는 게 있었거든요. 아, 요거는 어떻습니까? 그 국정감사에서 그게 언급됐다 하더라도 네. 결국은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와 해결 방식을 찾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워낙 그냥 질타하는 이슈들로 많이 번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서 활성화됐으면 분명히 더 좋아졌겠죠. 그러나 그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국정감사는 문제와 이슈, 그런 질타의 자리로 지금 변모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. 그 부분들보다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그냥 대대적으로 게임 산업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. 라는 명확한 목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엔 그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보다 개별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위메이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위메이드 지금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 유의 지정, 위믹스의 투자 유의가 지정됐습니다.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사실 뭐 이달 30일 기준으로 약 2억 4천만 정도의 그 위믹스가 좀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쪽에 그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실제로 확인된 바에는 3억 원 가량에 이제 달한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냐. 그런 이슈가 좀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그러면서 뭐 결국은 유의 종목 지정으로 뭐 2주간의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면 아예 뭐 정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. 즉, 그 위믹스를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.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다른 거래소로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이전 할 수 있는 그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할 수 없는 것만 되는 부분들이지 사고 팔고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연계 제점이 굉장히 크고 위메이드가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유의 종목 지정은 굉장히 큰 악재적인 이슈가 그 발견된 것으로 돼서 그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정 해제를 위해서 추가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지만은 네. 사실 2주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의 구간에 따라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량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보기의 시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이 시장 할 겁니다라고 이전부터 포부를 밝혔었는데 하필 위믹스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시가 16%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. 현재는 20%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위메이드에 대한 앞으로 행보를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실적 안 좋았고요. 앞으로도 다소 침체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. 그럼에도 뭐 단기 모멘텀으로 미르엠 글로벌을 보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위메이드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예. 네. 사실 이게 지금 위믹스 팀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그동안 자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위믹스 유통량과 보유량을 정확하게 이제 공시를 해왔다고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 얘기는 했거든요. 네.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그 2주간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기준까지에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재차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게임주들이 그 NFT 시장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린 이유가 그 신규적인 플랫폼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을 겁니다. 전반적인 산업적인 형태를 봤을 때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신작이 나오면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가상적인 부분들 또한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났다면은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왔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그 강점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
그 NFT나 뭐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면은 그래도 그 부분들을 좀 주목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메이드가 10월 13일 기준에 38,200원에서 다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. 네. 2주 안에 이 부분들을 이탈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비중을 좀 크게 줄이시는 게 낫겠고 그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서 2주간 동안 유지를 하고 좋은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랑 추가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NFT, 이 시장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회사의 승패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38,200원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럼 위메이드 말고 원래 이 게임주의 강자였던 뭐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, 크래프톤 이들은 그래도 돈을 계속 꾸준히 벌어다주는 그 캐시카우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대작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. 그럼 이걸로 추후에 NFT 시장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? 어때요? NC소프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제가 봤을 때는 NC소프트는 매수를 해도 좋다. 예. 아, 네. 왜 좋을까요? 예, 일단 분할 매수로도 좀 접근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요. 사실 그 NFT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계속 연계 나오고 이슈를 내보낼 겁니다.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게 주목이 될 건데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NC소프트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? 게임뿐만 아니라 플랫폼 신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K-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유니버스를 선보이면서 사실상 그 부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15억 원의 매출이 좀 기록이 됐거든요. 자회사를 통해서요. 그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NC소프트는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플랫폼 신사업을 통한 메타버스나 이 부분들 외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주로만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NC소프트가 단순히 게임주로만 보기보다도 플랫폼 기업으로도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.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분할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만하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반종민 소장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요. 게임주는 결국 그 회사가 갖고 있는 NFT와 플랫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개별만의 이슈가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걸 갖춘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? 사실 이게 NFT나 그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의 좀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네. 정확한 그 법 제도화적인 부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지금 어느 기업들, 심지어 의류회사나 일반 유통회사에도 이러한 NFT나 메타버스 쪽에 많이 주력을 하거든요. 그 부분들은 결국은 그 화폐에 대한 그 유동성적인 부분들 또한 그걸 통해서 그 상품의 가치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로 알고는 있습니다. 즉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뭐 주식과 증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자본시장법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받잖아요. 근데 이 NFT나 가상화폐 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VR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뭐 NC소프트처럼 그 엔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IT를 연결시키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겠나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NFT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입니다.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게임을 좀 눈여겨보고는 있거든요. M게임이요? 네네. 네. 이 M게임이 그 루아라는 게임이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됩니다. 그 루아라는 게임이 7월 중국에서 텐센트가 현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게임성을 좀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사실상 하이브리드형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바라보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로 VR 관련된 부분들
VR 관련된 부분들과 블록체인을 좀 동시에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엔게임이 뭐 프린세스 메이커 VR, 뭐 우주탐험 VR, 뭐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의 다수의 그 VR과 AR 게임 등을 좀 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정부기관과 협업돼서 메타버스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또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분류된 회사 중에 VR과 AR과 그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게임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즉 모멘텀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엔게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. 네. 그리고 특이점은 9월부터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점 매수의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오늘 3% 이상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현재로 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8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,200원입니다. 알겠습니다. M게임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